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금융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총 일반 19명, 전산 10명 정도 채용 예정이고요. 서류는 9월 1일까지 접수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열심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S 기반의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위주로 서류 전형이 평가가 될 거고요. 총 40배수까지 아마 일반 전산 직군에서는 채용을 서류 합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 작성법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기술서 항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사항에다 작성했던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을 여기다 쓰는 건데 에피소드 쓰듯이 쓰는 것보다는 어디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맡았는지, 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어떤 성과나 기여를 했는지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좀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작성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 항목 자체가 경험 기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이 어떤 업무고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항목이라서 처음 맡아보는 업무였지만 불굴의 의지로 끈기를 갖고 열심히 해서 잘 해냈다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수행했던 업무 자체가 어떤 성격, 어떤 업무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1번 항목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 경험이나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부터가 이제 자기소개 사항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경험 기술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술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항목,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이게 한국예탁결제원 업무에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를 기술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여기 맨 처음에 나온 대로 성장 과정, 자,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했는지 이걸 먼저 명확하게 도출만 해주면 뒤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는 너무 쉽습니다. 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 있는 그대로 느낀 교훈을 도출하는 게 요 앞부분의 핵심입니다. 전반부의 핵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릴 적에 나는 내가 되게 스스로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먼저 혼자 과제를 수행했는데 어느 순간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했을 때 정말 내가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더 크게 더 넓게 보지 못했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타인에 대한 어떤 시각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나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는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교훈이 도출이 됐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기여할 거냐?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당연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유관 부서 아니면 유관 기관 적극적인 협업을 요청하고 모르는 부분들 열심히 배워가면서 열심히 빠르게 습득해가면서 최고의 기관, 조직을 만들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좀 추가하고 싶다면 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들을 좀 언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주요 사업 언급하셔도 좋아요. 여기 예탁결제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은 이제 수행하게 되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이런 증권 유통이나 아니면 증권 발행 등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유관부서, 유관기관 아니면은 각종 금융기관들 간에 기업들 간에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자의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물어봐 가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의 유통의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에게 요구된 것보다 높은 목표 스스로 세워 시도했던 경험 소개하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었는지, 활동이었는지, 뭐 아니면 동아리였는지, 뭐 과제였는지, 뭐 이제 상황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에 대한 구체성 있는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가 좀 높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 이제 뒤에서 달성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이나 한계 그리고 또는 어려움에 봉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좀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목표가 높으니까 내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떤 아쉬움, 어떤 한계,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절대 길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느꼈던 생각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어려움이나 한계,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성 있게 써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분량의 45에서 50% 정도는 써주시는 게 이 자소서 항목 자체를 좀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한 결과 제시하고 여기서 느꼈던 점까지 여러분들이 제시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뭐 15에서 20% 정도 작성하면은 충분합니다.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어쨌든 스스로 느꼈던 아쉬움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냐라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자소서 작성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항목입니다. 자, 기존 관행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조직이라는 게 인턴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과 활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아리일 수도 있고 학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인턴이면 더없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되는 게 있겠죠. 기존의 관행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관행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었는지. 자, 이게 어떤 비효율이나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는지, 자, 상황 설명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상황을 봤으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의지가 생기면서 여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 주냐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개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요. 그래서 어떤 시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근데 방식은 어떤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행동 과정의 디테일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과나 결과가 나왔겠죠. 여기서 그리고 느꼈던 점도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20%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될 거고, 자, 여기까지가 3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 자, 그리고 나머지 이 중간에 그 디테일한 부분을 한 50%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예탁결전 인재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본인이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이 뭔지 선택하라고 하고, 그 이유를 교육이나 경험,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인, 뭐 글로벌이겠죠. 자, 전문인, 이게 뭐 전문성이죠. 지식, 뭐 스킬 이런 건 것 같고, 도전인,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로 혁신한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를 만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인. 최고의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 가치를 제고한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각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 접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각각의 요소별로 접근할 때 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면, 글로벌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거주 경험, 자, 언어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자, 그 설득 차별화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얘기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교환학생이나 뭐 교환학생 같은 걸 가서 경영이나 경제를 좀 열심히 학습했다. 해외의 유수 기관들의 뭐 사례를 공부했던 적이 있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접근이겠죠?
또는 꼭 이런 그 해외와 관련된 지식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국제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로벌 인재들과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 기관들의 역할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런 세계인들과 어울리면서 의견을 끌어가고 팀을 끌어갈 수 있는 뭐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제가 맨날 얘기한 대로 갔을 때 언어가 안 돼서 막막했다, 언어 잘하려고 열심히 뭐 헤드잉도 하고 동영상 보면서 영어 실력 늘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진짜 글로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에 부합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런 세계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경험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인이라고 한다면 전문성, 지식, 스킬인데 아무래도 금융기관이고 예를 들면 주식시장, 그리고 이런 고객들의 뭐 가치 제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회계사 아니면 회계 공부, 뭐 재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서 경제학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통계학도 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이거를 좀 이제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땡땡 분야에, 여기도 다시 넣을게요. 땡땡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회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 어떤 중심으로 학습을 플러스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실제 기업들의 회계 처리 방식과 뭐 문제점들을 직접 고민하면서 관련 시각을 넓혀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뭐 사실은 이게 너무 회계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 예탁결제원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 회계를 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된 그런 각종 법률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을 때 훨씬 더 이런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도 있는 지원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전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도전인은 제가 여기 앞에서 정의를 좀 했어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계적인 금융기관,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증권 경제 활성화, 증권 유통의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나는 과거에도 어떤 시도와 어떤 새로운 시각,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왔다. 나는 항상 그렇게 어느 곳에서나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예탁결제원에 내가 필요한 이유다 라는 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인은 여러분들이 뭐냐, 카페 알바하면서 소비자 만족시켰던 경험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고객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효용, 즐거움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전을 할 때도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 니즈를 최대치로 충족시켜 주고자 했는지, 내지는 여러분들이 인턴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운터파트랑 같이 일을 할 때 고객들은 어떤 니즈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컨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컨선을 어떻게 충족시켜 주는 게 내가 그들의 업무 효율,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훨씬 더 높은 방향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옮겼고 그걸 토대로 고객사는 어떤 효용을, 나는 어떤 만족감과 보람을 느꼈는지, 이런 좀 구체성 있는 고객가치 재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인이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 예탁결제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식어 또는 단어를 정의하고 선택한 이유와 수행하는 업무 성격과 연관지어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수식어나 단어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자,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탁결제원의 업무가 한국 증권 경제의 활성화, 증권 유통의 활성화를 한다라는 측면 생각해보면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활발한 거래를 통해 뭐 예를 들면 투자자도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어떤 가치도 뭐 제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예탁결제원의 역할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더욱 빠르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뭐 윤활유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역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탁결제원이 생각하는 업무와 특징,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를 먼저 분명하게 도출해서 제시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표현을 찾아도 절대 늦지 않는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한국 예탁결제원 자소서 금방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도 많이들 읽어보셔서 자소서의 기본적인 실력의 상승을 꼭 이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